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죠. 네. 당연히 뭐 본인으로서는 지난 대선 때 아주 석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과거 전직 대통령들도 대선이 끝나고 패배했을 경우는 상당 기간 뭐 재충전이랄까 숙녀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한때는 이제 8월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먼 이야기고 당장 6월 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다. 분당을인가요? 예.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정치 복귀를 성급하게 서두르느냐. 지금 뭐 상황을 정리하자면은 예. 김병욱 분당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람이 6월 1일 그 성남시장 선거에 예. 내보내려고 그러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가 순회동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집도 거기 있고. 예. 그래서 분당을 국회의원 출마를 지금 가늠질을 하고 있고 상당히 또 뭐 설득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거긴 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분당을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약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게 윤석열 당선인과 차이가 많이 벌어진 한 16% 차이 벌어졌죠. 예, 아마. 그렇게 벌어졌더라고요. 예, 뭐 그거는 좋은데 예. 그거야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생각이니까 예.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그걸 모범 사례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떨어지고 나서 국회의원 되고 예.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와서 예. 당선이 됐는데 물론 당 대표라는 게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예. 당 대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원내 영향력 예. 이런 걸 볼 때는 국회의원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고 100번 그래서 낫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말씀대로 뭐 자기는 0.7%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 당의 큰 자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큰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누가 이재명 후보를 자산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민주당의 자산은 맞겠죠. 자산을 놀릴 수는 없죠. 자산이라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빨리빨리 재투자하고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게 이게 그 사업하는 사람들 근데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5년 후에는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지금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대선에서 0.7% 차이로 떨어졌건 0.1% 차이로 떨어졌건 어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러면요. 세계 정치의 대부분 이 자수까지는 하여튼 이게 좀 뒤로 물러나가지고 반성 약간의 휴지기를 갖죠. 예. 반성도 하고 내가 왜 떨어졌는가 그다음 내가 뭐가 부족해 떨어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휴식기를 갖고 다시 뭐 등판하는 게 이때까지 그거였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화급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되게 급하다. 그럼 왜 급할까? 우선 이재명 그 후보가 이 지자체 선거 때 국회의원 나와야지 어떤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있죠.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만일에 그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 나왔으면 윤석열 후보 반드시 된다고 보장을 못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 개인의 어떤 약점이 많았던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0.7% 이야기하는데 다른 후보 나왔으면 그 다른 후보가 민주당에 됐을 거고 0.7%가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김건희 씨 때문에 사실 많은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 문제, 본인 대장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치판에 등장한다? 이거는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철면피? 왜냐하면 나 죄 없다는 것 갖다가 이걸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대장동 문제라든가 이건 전부 다 너희들이 프레임으로 덮어 씌운 거지. 나는 떳떳해. 이재명 후보 이때까지 그 태도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일에 그 분당 의뢰 국회의원 후보를 받아들인다면 그런 마음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덮어씌운 프레임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걸 분당 의뢰서 자기가 만일 이긴다면 뭐 대선 후보라는 엄청난 후보에서 국회의원 후보라는 작은 후보로 하는데 되지 않겠느냐. 그 동정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선 끝나고 뭐 제가 부족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놨더라고요. 많이 했죠. 뭐 예. 전국에다가 예. 이 프레카드를 걸었죠. 그리고 만일에 거기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번 노무현 후보 길로 가는 거죠. 예? 이 봐라.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자기의 유불리를 가지고 정치하지 않는다. 분당을이라는 절대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 그 단기 필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뛰어드는 사람 아니냐. 자기 분리를 감수해 가면서 떨어졌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의 등판 시기는 있죠. 대장동하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 지금 그 김혜경 씨 법화 문제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전부 다 지금 했습니다, 이미. 배소연 씨까지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핸드폰까지도 다 압수가 됐습니다. 그거 털고 가라 이거죠. 털고 정치해도 늦지 않다. 그걸 털고 가지 않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그러니까요. 금배지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니 뭐 금배지 딱 차고 있으면 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고 172석이 거기에 동의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혜경 씨의 법과 문제라든가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성남 FC 사건들 경찰까지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고 달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게 만약에 수사 결과 대장동까지 다 밝혀지게 될 경우 수사팀이 적어도 교체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팀 지금까지 저 친문 검사들이 했던 거. 그래가지고 그 700억 행방까지 밝혀질 경우 정치적으로 그때 빠찌가 없어가지고는 완전히 끝나버린다. 빠찌가 있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됐을 때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걸 수사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장동 사건이나 백연동 사건이라든가 윤석열 당선인 말대로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나오죠. 그거는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이 정도 대규모 개발 사건에 영향력이 전혀 없이 그냥 고무도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찍었다고 말한 거는 그거는 진짜 삼척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천화동인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오네. 화천대유. 이쪽 나오지만 거기에 몇천억씩 먹은 거 있죠. 이게 그 사람들 개인이 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 공인회계사가 몇 명인데요. 거기 개입했던. 그리고 시장이라면 있죠. 거기에 돈 얼마 생기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이재명 시장이 너희들 참 잘 먹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으라고 주는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의 야심이 만만한 이재명 시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700억이 있죠. 이런 거 다 나오고 밝혀지면 있죠. 이게 지금 바뀌어지는 검찰에서 이거 유죄로 밝혀내고 하면 있죠. 이거는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문제가. 그걸 반대할 경우에 불같이 일어나는 국민 여론, 여기에 의해서 이재명 그 후보는 있죠. 정치 생명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금배지가 아니라 무슨 다이아몬드 배지를 달아도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국회의원 바지 달고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이 훨씬 당권을 장악하는데 8월이거든요. 그러면 172석을 가진 당의 당대표를 어떻게 소환하느냐. 제1당의 당대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거 말이야 만들어낸 거다. 찐윤검찰이라고 했지. 찐윤검찰이 만들어낸 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꾀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그 일당 대표 되면 일당 거대 야당이죠. 그때 가면 대표 되면은 사실 검찰에서 거대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거 그건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그때 되면 의원이라 합시다.
예? 됐다고 할 때 의원 안 불려나가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기소할 겁니다. 무조건. 기소하고 기소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까지는 방탄 출마를 하는 것이죠. 방탄 출마. 뭐 그러나 그 트럼프하고 똑같네요. 그러나 당내에서도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서도 12.6%가 적고 예. 분당을 예. 이제 이번에 분당 갑도 만약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예. 후보가 되면은 거기도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만 분당에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16%를 줬어요.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예, 곳에서. 자기가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더라도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서 좀 나와주세요. 뭐 우리도 특급 투수 있다면서요. 특급 투수 원희룡 아마 전 지사가 대장동 일타 밀타감사가 나가면은 예. 당신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다. 지금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6월 1일까지 그 수사가 뭐 진행 거의 힘들겠지만은 예. 좀 뭐 조금은 나오고 압수수색 나오고 그다음 원희룡 그 전 지사가 만일에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다면은 대선 때와 같은 프레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똑같이 대장동 문제 나올 거고 백연동 문제 나올 거고 김혜경 법화 문제 나오면요. 스몰 대선이 돼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그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는 예. 선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도 분당을에 나가는 거 이거는 본인으로서도 엄청난 그 리스크를 안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재명 측근들이라든가 당내에서도 지금은 휴식을 해야 할 때지. 맞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막 갑옷 풀라 그러는데 또 출전을 했어야 되겠냐. 조홍천 의원 같은 예, 경우는 예, 그렇게 말하고 절대 있더만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가능성으로 예. 특히 검찰과 경찰, 특히 경찰의 그런 이재명 또 김혜경 수사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뭔가 방패막이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조급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칫하다가는 패착이죠. 어떻게 예, 뭐 개도 구럭도 잃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이거 대선 끝나 잘못되면 감옥 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없는 죄도 만들어 보낼 거라고 자기를. 우리 그때 우리 평론하기를 있는 죄 가지고 할 거라고 아마 그랬는데 특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 김병욱 의원 네. 분당을에 이분이 이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 그 7인 회의 멤버인데 멤버죠. 네.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남시를 방어해야 장악해야죠. 한다. 예. 그거 뺏기면 큰일 난다. 거기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대장동 시절 자료 다 나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은수미도 시장도 여러 가지 뇌물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이걸 당연히 못 나오죠. 예. 불출마 선언까지 해버렸는데 예.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듣보잡이에요. 그렇게 뭐 네. 거기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재선임 김병욱을 빼서 거기에 아주 이재명의 복심아입니까? 네. 이렇게 투입하겠다. 이재명 지킴이구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김병욱 자리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지역이 바로 이재명 지사가 뭐 전 김병욱은 후보가 산 곳이기 때문에. 김병욱은 성남이 워낙 그 진보 거기 강한 데니까 예. 가능은 한데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이재명은 성남을에서 예. 그거 뭐 가능성이 의문되는 거죠. 그래서 분당을 예, 예. 이 지역이 아니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서 인천 계양을로 예, 예, 예. 빠질 수도 있고 조정식 의원은 경기 시흥으로 오라. 여기서 지난 대선 때 뭐 20 몇 프로를 예, 이겼어요. 예, 여기는 예, 예. 나오면 이기는 곳이다. 예, 예.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대로 와야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공천은 주세요. 대신에 내 금배지는 우리 예. 이 후보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서로 하고 일을 있는 하고 걸. 있구만요. 예. 근데 이 지역들은 또 연구성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분이 없죠. 없다. 예, 명분이 예. 없죠. 정치는 명분도 있어야 되는 건데. 다만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뭐 이재명 전 후보의 조기 등판이랄까 조기 정계 복귀설이 흘러는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그렇죠. 저는 현실화되기는 적어도
이재명 입장이든 또 그 측근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하지는 않을 것 맞습니다. 같다. 그렇게 예. 저는 생각을 아마 합니다. 고 교수님 어떤 정치 감각이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이라는 진짜 자기들 자산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 아니 기계도 가끔 이 정지시키고 정비도 하고 공장에 휴식도 줘야지 기계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금배지가 없더라도 8월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재명 전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172석의 당 대표를 네. 뭐 검찰 경찰이 어떤 수사를 했던 구속을 시킨다든가 힘들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네.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자기 정치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걸고 예, 할 모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만약 그렇죠.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참 재밌는 재밌죠. 이야기니까 거리 진짜. 자꾸 얘기거리를 예. 만들어내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